기본적으로 우리는 산액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액은 유산, 낙태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한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식하고 기련으로다 놓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식상이 양자, 목용, 천살, 화계로 들어와 있고, 이렇게 미토가 을목에 이게 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가 식상이 묘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르는 것은 잘 못 길러. 그러니까 나무를 어떻게 기른다? 화초를 되게 말라버려요. 잘 보시라고요. 개미를 놓으신 분들요. 근데 나는 잘 길려 하면 뭐가 있어? 당신 사주에는 금수가 있는 거예요. 동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이 이렇게 양좌 묘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천살 화계에 놓이고, 저렇게 고장지가 목고가 저렇게 인묘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저런 분들은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귀농 귀촌 하자고라고 얘기하죠. 저런 사람은 잘 안 해요. 근데 가면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 그게 쉽지 않아. 그 몸이 망가진다고요. 자꾸 이게 목하고 이렇게 관련된 업장을 자꾸 맺게 되면은 그렇게 돼요.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목이 식상이니까 자식이 동태가 저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식상이 이렇게 천살과 화계를 보잖아요. 천 없어도 활인 종교명이에요. 종교명, 신앙 종교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래요. 내가 금수가 없고 목화로 돼 있다. 아주 조열하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이 사람은 100% 활인 종교로다가 다스려야지만 몸이 건강해져. 안 그러면 다쳐요, 몸이. 그래서 개미일주쯤 되면은 일단 활인 종교에 이런 쪽에 대단히 관심을 많이 두기 마련인데, 그런데 저 인성이 좋지 않아 가지고 또 공부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관심이 없어. 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서는 또 이제 편관의 운을 한번 또 보시자고요. 이번에는 편관의 어떤 기운을 가지고서 한번 십성을 한번 논해보는데, 자 보니까 편관은 물론 기토입니다만, 이 기토가 나한테 놓여질 때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화토동법에 의해서 기토가 다시 또 이렇게 대에 놓여 있네, 그쵸? 대좌에 보니까 묘궁에 이렇게 놓여 있더라. 그럼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이니까 여명의 입장에서 봐야 되겠죠. 여명의 입장에서 보니까 당연히 입고, 그렇죠. 입고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부성인묘가 들어와 있더라. 그래요. 그런데 자자관고야, 자기 자리 아리에 고를 깔고 있죠. 관을, 그쵸? 관에 고 이렇게 자자관고로 깔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자리 아리에 보니까 뭐를 깔고 있어요? 관에 고를 깔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부성인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관고를 깔고 있는 여명에 대해 특징 배우셨어. 한번 좀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제일 처음에 동태가 고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배우자 의심하고. 그래, 맞아. 배우자 선택을 까다로워. 까다롭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우리는 또 자기가 배우자를 어떻게 한다? 경시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무시한다 그랬고, 그래서 잔소리가 심하고, 이래서 우리는 얘 더러워, 내가 이 집안 끌고 갈 거야 라고 하니까 어떻다고? 가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가주의 형상으로 놓여있다 보니까 독단적인 행동을 잘해. 남편을 무시하거나, 그러니까 비교 심리가 들어오니까 일탈의 심리가 강해요. 우리 배우자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답니다. 그러니까 장년이
부부 마찰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고에 오라천만에 현관을 놓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남편일 것 같아요? 그 남편 또한 보통 남편이 아니야. 고집이 세고 잔소리가 심하고 부인하고 정이 없어. 그게 마련이에요. 그게. 묘고에 들어가 있으면 시원치 않을 것 같아요. 시원치 않지. 그리고 또 그렇게 인정도 안 해. 근데 남편이 그래도 이렇게 금수를 좀, 여자가 금수를 좀 깔고 그러면은 남편도 인정할 것 하고 좀 점잖아요. 근데 특히 이렇게 목화를 깔고 있고 개미를 들어갔죠?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아주 웃겨, 진짜. 남편을 우습게 한다고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 고집이 강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관고의 형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관고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조토가 개수를 쉽게 말해서 이 미토의 전부 다 이렇게 수기가 없는 거지, 수기를 싹 말려버리죠. 그러면 말은 아주 이렇게 달변일지 모르지만 잔소리가 말도 못해. 하여튼 이 개미일주들은 부부한테 그래요. 왜 바깥에 나가서는 점잖게 할 줄 모르지만 집에 와서는 잔소리가 굉장히 심해져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여튼 본인이 전부 다 집안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런 심리로다가 부부 마찰은 필연이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식상과 관성이 이렇게 묘로 들어간 이상 사실은 육친의 덕은 일단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개미일주들은 자기가 스스로 공명심을 찾으려고 식재간을 낳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외부에 나가서 자기 활동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러지 자식, 남편을 통해서는 찾으려고 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기운이 쉽게 말해서 자존심도 강하고 좀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배우셔야 될 게 일지에 아까 제가 이렇게 좌하의 관고, 이렇게 자자의 관고, 이렇게 고에다가 자기 고에다가 이렇게 관고를 이렇게 놓고 있죠. 그럼 남편을 이제 우리가 구할 때 보면은 그걸 유랑과 노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관성이 고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편관이 고에 이렇게 놓이게 되잖아요. 그럼 이걸 좌하칠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뭐 이석영 선생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쉽게 말해서 노랑, 유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랑, 유랑 이렇게 하니까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들, 또는 어떻다고요? 강제 결혼해. 강제 결혼. 원하는 결혼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쩌다가 성폭행, 뭐 이렇게 당해가지고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라든가 이래서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은 사실 뭐 뽕밭이 전설도 있잖아요, 그렇죠? 밀밭이 전설도 있고 보리밭이 전설도 있고, 뭐 보리밭은 아마 좀 그렇죠? 편치는 않을 거예요, 뽕밭보다는. 뽕밭은 뱀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말이야. 그렇죠? 근데 어쨌든 말이죠. 그런 결혼이 많지만 요즘도 강제 결혼이 의외로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뭐 남녀 관계라는 건 사실 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럴 수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성의 하여튼 우리가 그 동태를 한번 좀 가보도록 하자고요. 이번에는 이제 관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이제 인성에 대해서 보시자고요. 이번엔 인성에 대해서 보니까 인성은 당연히 금의 동태예요. 금의 동태인데 금도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는데 경금 어떻게 되나요? 경미가, 그렇죠? 대종의 묘궁에 하나 들어오고, 하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들어와 있나요? 그래요. 세종 묘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 일단 양간의 대종 묘궁으로 우리가 가보니까 일단 묘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의 행위를 어떻게 되나요? 아이콘을 이렇게 놓자고, 요런 아이콘을 위해서 딱 막아버린 형상이잖아요. 묘가, 그렇죠?
행위의 제한을 딱 주고 있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인성이 뭐 이렇게 차고 의시되려 그래도 탁 막혀버리는 형국이야. 묘를 놨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성이 대종, 내가 공부를 해도 학자인 양, 아니면 굉장히 박식한 양, 아니면 내가 굉장히 무슨 어떤 지성인 양, 이런 티가 잘 안 나. 묘에 가려가지고. 그래서 항마항란이 따른다고 공부할 때 어렵게 공부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일단 대종 묘궁의 인성이 놓여서 이렇게 학문적 장점을 살릴 수 없는 답답한 형국이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걸출한 지성을 좀 이렇게 논할 수가 없어. 인성이 사실 이렇게 대는 월살이죠, 그렇죠? 대종이 월살이에요, 이게 대가 관대가. 근데 묘가 화계로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월화천반의 인생이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걸출한 지성을 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미일주들은 식재관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인묘현상을 보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재성에 관해서는 재고를 놨으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육신적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전부 다 공방수를 둬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개미일주들은요, 사실 이렇게 남편하고 오랫동안 인연을 하기 위해서는 주말 부부를 두든가 기러기 아빠가 되든 부부가 되든가 그런 오랫동안 이렇게 인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 자, 그래요. 이제 그래서 개미일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십성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좀 한번 좀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개미일주의 다른 어떤 도망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신과숙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시는데, 여러분 이제 새로운 단어를 우리가 좀 하나를 또 배워보시자고. 어떤 사주든 간에 여러분이 봤을 때 남명의 입장은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 두어 봐야 될 십상이 남재관이에요, 그렇죠? 여명의 입장은 무조건 여관식이죠. 이걸 우리가 제일 먼저 1순위로 보셔야 돼. 보는데 지금 개미일주의 여명이 됐던 남명이 됐던 전부 다 재관이 있고, 여명의 입장에서 식관이 있지, 그 관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남명이든 여명이라고 하더라도 재관이 같이 있고 관식이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동림이라고 얘기를 해. 동림이라고. 이 동자는 예를 들어서 재관 동림이라고 하는데, 이 같을 동자가 놓여 있음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놓여 있음이에요, 이래가 동림. 참, 동림. 재관 동림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재관이 동림이다. 그 다음에 관식이 동림이다. 이렇게 관식이 동림이다, 이렇게 쓰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명 입장에서 재관이 같이 놓이고 여명 입장에서 관식이 같이 놓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일찍부터 어른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이거 두 개를 딱 잘리게 하면 연애운이 어떻다고요? 빠른 거예요. 그리고 연애운이 빠져가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렇습니다만, 부정포태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해서 우리가 혼종 경험 또는 임신한 후에 결혼한 사람들 많죠.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입니다. 아무나 임신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연애운이 재관 독립, 관식 독립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을 우리가 궁합을 보고 어떠한 혼사를 매칭을 해줄 때 여러분이 책임을 잘 지셔야 돼. 자칫 잘못하면 이런 현상들로다가 구설을 타게 돼요. 그 뒷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돼. 이것이 바로 독립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이에요. 재관 독립, 식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아셨겠죠? 그래서 개미일주들은 독립의 사주더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신살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보니까 신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7살을 가지고 우리 남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연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일지에 이렇게 편제를 두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네. 남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요 재성이 와 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편제를 두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남연 이래 가지고 일찍 연애운이 들어오되 이성의 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성의 난들. 그래서 개미일주들은 조신하게 남명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자 조신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일탈이 우리가 반드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살에 보면은요 비인이 있어요. 비인이 있는데 이 비인살이라고 하는 것은 호불호가 분명하죠. 굉장히 분명하고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데만 그렇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인살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개미일주들은 한 가지 일에 개미처럼 몰두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음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미일주가 진짜로 동물의 개미처럼 한 가지 일에 이렇게 올곧하게 이렇게 전념하지 않으면은 대체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편관이 있죠. 편관이 기본적으로 지지에 깔려 있다라고 한다면 직업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를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이 갑신일주야. 이거 지금 편관이 이렇게 깔려 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은 공직의 기운을 가져가면 돼요. 근데 가져갈 수가 없어, 공직의 기운을. 이것도 무슨 해외와 관련한 무슨 이렇게 이동이 많은 쪽에서 업상을 대체하면 괜찮은데, 아니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육 공무원이라든가 경찰 공무원, 군인 공무원 뭐 이렇게 했을 때 돌아다니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렇듯이 편관이 이렇게 밑에 중중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어떻다고요? 편관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직업의 이동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쳐버릴 때 있죠? 이렇게 임목이 들어온다라든가 그 다음에 사화가 들어온다라든가 이랬을 때 충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편관살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직업을 담보할 수가 없음이에요. 정관이 들어오면 모르는데요. 그래서 개미일주들도 이렇게 관성으로다가 놓여 있는 사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자칫해서는 말이죠. 이렇게 올곧하지 않으면은 비인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얕은 직업의 중독 포기가 많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공망이 지금 어디 들어와 있나요? 이게 개미일주들은요. 공망은 보니까 당연히 여기가 신유 이렇게 들어와 있네? 그렇죠. 공망이 인성이야. 인성이 공망인 사람이에요. 인성이 공망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학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성취를 못 관심은 있는데 아까 인성이 몰려 들어와 있어. 대종묘공으로 들어와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닫혀 있잖아, 여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항마가 따르고 항란이 따라가지고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어떤 한 가지 일에 올곧게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하다 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미일주들이 공부로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인성이 공망이라서 공부 자체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좋아하지만 실제는 이렇더라. 이런 기운들이 굉장히 많더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수 도화운에 원진이 작용한다고 보자고요. 이제는 도망역으로 우리가 한번 좀 가볼까요? 도망역으로 가보니까 도화의 망신의 역마의 운으로 가보니까 당연히 해묘미 삼합을 놓고 우리가 설명했을 때 도화라고 하는 것은 자수가 되고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압천망육이니까 임목이 되고 역마라고 하는 것은 해수의 충역제울이니까 사화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보시자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도화운인데 비겁도화예요. 그렇죠? 비겁도화. 이게 비겁도화가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자기 동료들, 우리 저 혹시 이렇게 보시자고. 여러분 동창회 가서 바람 피운 사람 있죠? 눈 맞는 사람들. 네.
네. 이런 경우가 비겁도화예요. 비겁도화원이 들어오면 대개 나와 옛날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그룹들하고 바람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런데 이 비겁도화가 들어왔을 때 이 형태를 잘 봐요. 자미에 뭐가 들어왔나요? 원진이 돼 있죠. 원진의 규문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원기 그러는데 물론 잠이라고 하는 것은 원진에만 해당될 수도 있지만 원진 규문은 사실은 같은 뿌리고 같은 링크할 수 있다. 그래서 잠이의 원진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서 도화로 들어오게 되면 비겁 도화운에 잠이의 원기가 작용해서 부부 갈등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수운에는 내가 어떻다고요? 좋아질 수 있는 기운은 들어오죠. 내가 신강해지니까. 그러나 일단 비겁도와의 운은 어쩔 수가 없더라. 우리가 그렇게 부부 갈등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또 우리가 임목운에서 한번 볼까요? 임목운에서 보면은 이 임목은 나한테는 망신의 운이에요. 그렇죠? 뭐 난명이 되었던 보시니까 이 임목운에 보니까 자, 망신운의 임목의 운인데 이 임목이 들어왔을 때 요 미인이 이렇게 걸려버리죠. 자, 그러면 이걸 잘 보셔야 돼. 현재 나는 요 미예요, 그렇죠? 근데 임목이 운이 들어왔어. 그럼 이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암합의 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응? 암합의 운. 다시 얘기해서 미정을기예요, 그렇죠? 여기는 인무 병갑이야,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합하는 기운으로 들어와요. 미인에. 아셨겠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축하고 인이 만난다라든가 이렇게 오하고 해가 만나라든가 인하고 미가 만나라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반드시 암합의 기운으로 들어온다고요. 이랬을 때 어떻다고요? 이 남명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암합의 기운을 가지고선 일탈하기 십상이에요. 이 임목의 기운에. 그래서 조심하자. 아시겠죠? 미인의 기운에 이렇게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명으로 한번 우리가 좀 들어가 볼까요? 여명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여명의 우리가 이제 또 한번 고신가숙을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 그러니까 사오미예요, 그렇죠? 사오미의 이 방합을 가지고 보니까 요 진토운이 이렇게 들어오네요, 그렇죠? 진토가 우리는 과숙의 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숙의 운 이렇게 얘기하고 신금을 가지고서 우리는 고신의 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진토의 과숙의 운을 가지고 놓고 보시자고요. 진토 과숙을 놓으면 진미가 파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미가 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 잘 이거 보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합충형해파는 별도로 한 2달을 공부하셔야 돼. 그 분량이 그래요. 이 파라고 하는 것은 진미가 파가 되면 무엇이 파가 되느냐 이거야. 무엇이? 삼합의 왕지가 파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해묘미지요. 묘와 신자진이지요. 그러면 나한테는 십성이 뭐예요? 여기가 식상이잖아. 여기는 뭐예요? 비겁이죠. 이렇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파가 뭘로 깨지나요? 식상과 비겁이 깨져요. 그러면 나한테는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들어옵니다. 자식하고 헤어져야 이럴 때요. 개미일주들은. 그래서 식상과 비겁이 깨지는 그런 운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자식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개미일주들은 한마디로 월화천만의 사주로서 여러분이 쭉 이렇게 우리가 풀어보니까 활인적덕해야 돼. 이 사람은 활인적덕하지 않으면은 팔자가 곤곤한 사주예요. 물론 신강 신약은 별개로 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활인적덕해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서는 미토가 우리는 아까부터 천역을 낳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천역의 미역을 낳아서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했나요? 역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역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얘기할 때 수의 종교는 도교를 놓은 거야. 도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양적 측면에서 종교를 갖죠. 근데 말년에 미토를 가지고 역마를 가니까 저 사람은 불교적 업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말년에 월화천반에 미토를 놨으니까 좀 가급적이면 개종을 하되 불교로다가 종교적 업성을 대체하게 되면은 그나마 이 사람은 팔자가 좀 편해질 팔자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셨겠죠? 그래서 개미일주 어쨌든 간에 종교 신앙명이니까 기도하고 수성하고 근데 불교적 업상에서 좋은 일을 좀 많이 했을 때 이런 사람들 근데도 불구하고 재생관 사주니까요. 식재관의 사주니까 반드시 성공하거나 운에 따라서 그 다음 돈도 많이 모으는 일주 중에 왜? 개미집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사자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베풀거나 막 이런 사주들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살만한 사람이 많은 거. 개미가 그래요. 그게 이제 이렇게 일주가 네. 저렇게 이제 수기가 부족하면은 대체적으로 안정성이 결여돼요. 저기 옆에 사람이 그 사람하고 있다 보면 할 일 다 잊어버려. 너무 산만하게. 그 다음에 아까도 자꾸 얘기를 하지만 월화천만 중에서도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자꾸 묘에 화계를 놨잖아요. 네. 화계를 놨는데 지금 우리 관대가 있죠. 월살이 있잖아. 이 월살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다고 이 화계. 그래서 기분에 자기가 이미 과부가 된 거야. 그러니까 과부처럼 행동하는 거야. 한마디로 심리가 그렇다는 거야. 외롭고 사람을 믿질 않고 혼자 겉도는 사람이야. 월살을 놔서 그래 이미. 아무도 안 믿어요 진짜. 관대를 낳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물어보고 그다음에 집어줄 대로 해. 관대 자체가 뭐예요? 상관이잖아요. 네.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가는 거야. 자기 뜻대로 해. 그럼 물어보고 왜 물어봤어? 관대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민성이잖아요. 그래 이게 월화를 놓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월화천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응? 아셨어요 이제. 자 그래서 개미 일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혹시 거기 사주팔자가 있나요? 아니 뭐 개미 응? 개묘, 개묘, 예. 개해, 개해, 개미, 개미, 경신, 경신. 너무 춥다. 회원이잖아. 개개개. 그쵸? 햇빛이 먹고 자, 이 사람이 남명이든 여명이든 말이에요. 뭐 하여튼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보시자고요. 어떤 남명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재관을 봐야 되고요. 여명의 입장에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여관식을 봐야 되고 있죠. 여식관을 봐야 되는데 이분을 남명으로 우리가 놓고 보시자고요. 남명을 보면 재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재가 참 없는 무재사주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무재사주도 여기만 그렇죠. 정화 속에 지금 미토 속에 정화가 지금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어쨌든 원국의 무재사주. 그 다음에 또 관이라고 하는 것은 칠사를 놓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대단히 신강한 사주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신강한 사주인데 이것까지 다 해서 이 신강명이 있어 가지고 내가 관성을 받을 수 있죠. 관을 이거 인성도 받을 수 있죠. 내가 식상도 내가 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주는 식신이 제사를 해요, 안 해요? 해버려요. 하잖아. 해명이 해갖고. 그쵸? 네. 그러니까 관살이 나한테는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아주 유용하게 쓰여지는 거야. 남여명이 이 사주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관으로 성공해요. 아셨나요? 근데 여명이라고 본다면은 식신이 제사를 해버렸잖아. 네, 식신 제사. 그렇죠. 남편의 기운이 어떻게 됐어요? 약해졌어요. 없는 거야. 그럼 가주야 이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가 쥐고 가는 거야. 아니 남편 복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이 식상제살이기 때문에 네. 남편이 관직을 가져. 네. 가져도 남편이 나한테 그걸 못해. 만약에 요 식신이 없어. 요 남편은 어때요? 아주 까칠한 사람이야. 근데 식신이 있잖아. 식신. 요 식신이 제사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다고요? 관성의 기운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기토 있잖아요. 네. 김이 관대로 오는 거예요. 관대가 묘궁에 왔지만 일단 이 관대 아주 자기 선민성이 있고 잘난 척 하잖아. 묘에 들어왔으니까 관이 요 딱 뭉쳐버렸죠. 요 착하게 돼버렸죠. 이게 관의 기운을 가지고서 제사를 해버렸으니까 편관의 기운이 없어진 거야. 칠살의 기운이. 점잖은 남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남명이야. 남명이면 어때요? 이 사람의 관은 하나는 반듯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명이야.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점잖은 사람이에요. 이러잖아. 근데 이게 없어. 식신이. 그러면 망가진 사주, 이 사주는. 쉽게 말해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가령 인목이라고 보시자고요. 상관이 있죠. 상관이 쉽게 말해서 관을, 하나의 관을 쳐버리죠. 견관하는 거예요. 그럼 싹 망가져, 이 사주. 그래서 식신이 제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아셨나요? 그래요. 그럼 이제 남자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관을 봤다 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죄가 없네? 뭐야, 무죄네? 그렇죠. 무죄는 우리가 한마디로 또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죄를 어떻게 하라고? 내 배우자에게 매니지먼트 하게끔 맡기는 거예요. 그럼 결혼 못할까봐 죄가 없으니까 아니야. 몇 살 때? 늦게 만혼이에요. 만혼이야, 그쵸? 38세 이후에 결혼하라는 거야, 이럴 때. 그런데 결혼해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나한테는 자식이잖아. 여기 자식이 어떤 자식이에요? 남명일 때 성공하는 자식이라고. 왜? 식신 때문에. 식신 때문에. 여러분, 식신이 제사라는 의미를 이렇게 아셨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기운이 어때요? 대단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놓고 봐. 이 사람이 이제 여자야. 이 사람이 남편이잖아. 남편을 주어로 놓고 보자고. 토생금, 토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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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생금 했어. 이 사람 어떤 남편이에요? 가랑이가 찌개지잖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편관으로 작용했어. 예를 들어 칠살로. 식신이 없어서 어떤 남편이에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온갖 것 다 참견해야 되잖아. 여자가 참을 수 있을까요? 아웃이지. 근데 제사를 해버렸죠. 편견의 기운 없어져 버렸죠. 여자 말에 따른다? 따른데 어떤 사람? 관을 예쁘게 쓰는 사람이에요.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명이든 여명이든 성공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려면 한꺼번에. 그러면은 이제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관을 봤어요. 식상을 보자고. 식상이 어디 와 있어요? 여기 와 있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걸 봐야 돼. 내가 이제 12운성으로 보는 거야, 지금부터. 내가 식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계묘는 12운성이 뭐예요? 생이잖아. 생 어때? 기본적으로 괜찮잖아요. 그렇죠? 계묘에 생을 낳았으면 성공하는 거야. 내가 또 이렇게 가봤어, 이렇게. 엄마가 자식을 볼 때 또 생을 또 낳네? 이 자식은 부모 덕이 있다, 없다? 있어. 있다고. 굉장히 생생에 부모를 놓고 내가 생을 낳자, 장생을 낳잖아요. 있지, 당연히. 있는데, 이 목이 처한 상황을 봐. 이 주변이 전부 다 어때요? 오행이. 수예요. 전부 다 뭐야? 수 쪽에 깔린 모자멸자잖아. 네. 그렇잖아요. 수 속에 깔린 모자멸자잖아. 이 친구는 부모 덕을 받아도 너무 많이 받죠. 그러니까 마마보이다 아니다? 마마보이야. 마마보이인데 물속에 깔린 물은 산다 못 산다? 물속에 깔린 물속에 잠긴 나무는
못 산다. 못 살잖아요. 부목이야 부목. 그렇잖아요. 네. 응? 모자 멸자잖아. 소형강 댐이잖아. 예. 목은 어디예요? 썩어서 목의 신체는 뼈와 뼈와 신경과 예. 목, 눈 관련되지요. 그럼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 당신 자식은 당신의 덕으로 다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반드시 목의 수에 의해서 어떤 현상? 막힘 현상, 건강이 극도로 나빠요. 신체 이상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나요? 네. 그럼 우리는 이제 남자간과 여식간을 다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주는 진짜 참 어떤 면에서는 기가 막히게 식신을 쓴 거예요. 식신이 뭐예요? 요게 용신이야. 아 용신이구나. 용신이고 자식을 놓고 자식이 생생났으니까 자식이 위해서 아주 굉장히 힘쓰는 뭐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남매에 있던 이 자식 역시도 어때요? 반듯하게 그렇죠? 만약에 이게 없었다 그러면 이건 망가진 사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남자간 여식관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놓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재물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재물이 재물이 미토에 들어가 있어요. 요 있잖아요, 여기에. 예. 그렇죠. 예. 정이 돈이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있다는 거예요? 정이 오케이, 바로 그런 얘기야. 바로 그런 얘기예요. 바로 아셨겠죠? 알부자야. 만약에 이게 미토가 충형에 의해서 깨졌어. 예. 그럼 정화가 이외에 지금 임수가 어딘가 있다고 보시자고. 이렇게 여기에 임수가 어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깨질 때마다 돈이 나가죠? 네. 그럼 이 사주는 뭐야? 나가면서 여긴 뭐예요? 임의를 봤으니까 상관이 깨버리죠. 망가진 사주. 응? 부자 아니라니까 이럴 때는요. 돈은 많이 있지만 구멍이 자꾸 나가. 근데 이 사람은 완벽하게 돈이 차단이 돼 버렸죠. 그 묘목이 어서 지출처가 되는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지고 이게 뭔 사주가 이래 하지만 기가 막힌 사주인 거야. 아셨겠죠? 네.